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제주 지역 코로나19 유행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까워졌음을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도내 첫 확진자 발생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 여성국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020년 2월 21일로 기억을 합니다. 제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그로도 이제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2년 3개월이 지났군요. 그때 이제 설 연휴 전후였는데 특히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도는 막바로 심각 단계로 국가 위기 단계를 격상시켜서 비상대책본부를 마련했고요. 그에 따라서 2월 달에 막바로 특별 입도 절차를 마련했고 공항만의 발열 감시를 시작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도민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항에 워크수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제주에 맞는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때 당시는 아마 정부도 세부 지침을 만들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전히 저희들은 긴장하고 있고 하루의 타임라인을 잠깐 보면 아침 8시 반부터 저희들은 방역대책회의를 시작으로 하루에 4-5번 회의를 통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비상대책 근무를 24시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여간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형 안심 코드도 기억이 나고 네. 그런데 지난 시간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언제를 꼽으시겠어요? 예, 그 초기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공포심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그 주변의 밀접촉 조차를 찾아내야 되는데 밤을 새우면서 밀접촉 조차를 찾아내면 도민들의 불안 심리 때문에 그 동선 공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선을 공개하게 되면 그 사업자나 그 마을이나 그 아파트는 또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제주형 동선 공개 정보를 특별히 만드는 등 그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면서 병상 확보가 확진자 발생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때 민간 병원 원장님들을 일일이 찾아뵈면서 병상 확보에 도움을 요청했던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 많은 직원들이 휴직이나 퇴사를 고려할 때 마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네, 코로나19 현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서 제주 도민들에게 사실 얼굴이 많이 알려지셨거든요. 네, 실감하시는지요? 예, 방송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스크 낀 모습을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몰라보시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실내외에서 마스크 벗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제주의 경우에 이제 초기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잘 막았어요. 근데 대유행 시기가 몇 차례 이제 거치면서 갑자기 이제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발생률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 코로나19 유행 특징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오늘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하위 변종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또 제주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참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예,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임상적 경험이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 인도에서 델타,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아까 말씀하신 BA2, 12.1과 BA4 이 과정들의 특징을 늘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델타 때 치명률이나 감염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변화되면서는 중증 이행률이 낮아졌고 사망률이 낮아졌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수용도가 또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주도라는 관광지에 또 많이 선호하는 그 경향성을 보이게 되면서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관광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다녀갔고 늘 수도권 등에서 대량 그 확진자가 발생 후에 2주 후에
제주도가 늘 후행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맞는 그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을 했고요. 4월 24일 날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 한 분이 이렇게 유증상을 보여서 그분이 이제 BA2 12.1 확진되었고요. 4월 27일 날 남아공에서 오신 외국인이신데 이분 역시 BA4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들어오면서 증상을 보여서 검사 결과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7일간 다 격리를 했고 지금 격리 해제 상태입니다. 격리 해제 후에 약 10분 정도 접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중에 8분은 음성을 보였고 2분이 양성인데 이 양성을 보인 2분은 이미 접촉 전에 양성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도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질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제주에서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 앞으로 확진자 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이 변이 바이러스가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파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오미크론 같은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었을 때 45일 동안은 급격하게 늘었다가 45일 동안은 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세종이던 게 1월이었으니까 3월 중하순경에 최정점에 달했다가 지금은 내려가는 그러한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나 가을철에 백신 접종 그 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재생산 감염 지수 등을 봤을 때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겠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을 정도에는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역 당국에서는 대단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정체가 되고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백신 접종률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그 가장 많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1차 접종에서 4차 접종까지 있는데 1, 2차 접종은 거의 뭐 90% 가까이 되고요. 3차가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접종률은 백신 접종은 단순하게 코로나로부터 예방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후유증이 남는 중증 이행률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사망률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접종 안 한 분과 3차 접종한 분이 있는데 3차 접종한 분은 무려 25배 중증 이행률이 낮아지고요. 네네. 사망률 또한 15배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에 현재 170분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95%가 사실은 60대 이상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4차 접종을 저희가 권하는데 60대 이상 고위험군 분들은 반드시 4차 접종을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제주 지역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치명률이 코로나19의 지표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치명률이 전국은 0.13%인데 0.07%. 그러니까 치명률이 반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요.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을 보면 전국은 약 5.4%인데 우리 도는 20%가 공공병원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병상수 또한 우리 도는 약 병상 숫자가 33%를 점하고 있는데 전국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도는 공공의료 체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염병이 발생되면 고립될 수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병상 확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귀포 의료원 119병상을 추가로 신축하고 있고요. 제주 의료원 100병상, 제주도의 그 하이브리드 병동 150병상을 추가로 2024년 전후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보름 뒤면 이제 차기 도지사가 선출이 될 텐데 뭐 전하고 싶은 혹시 그 보건복지 분야에서 당면 과제가 있을까요?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 모두는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도가 17개 시도 중에
보건의료정책부서가 한 개의 부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부서도 생겨야 되고 이러한 그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제도 개편을 통해서 부서를 조금 늘리고 앞으로 그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가 있는 부서가 반드시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또 많은 제주도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신 도민들을 대신해서 그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한 제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